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자, 장 끝났습니다. 0.57% 올라서 435.84. 다시 분기봉은 볼벤 20 상단선 근처로 왔어요. 넘지는 않고 딱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간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가면 월봉은 공중에 떠 있고요. 자, 월봉은 공중에 떠 있고, 이게 지금 해소가 될까요? 이걸로 해소할지 말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격볼벤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 월봉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봉. 네. 자, 어떤 분이 코버스 정리하고 상방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갈아타고 싶으면 주봉이 저가만 지키면 된다고. 네? 주봉이 저가만 지키면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주봉이 갭상승이 나오면서 어쨌든 누르는 힘이 없어요.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려면 현물을 개인이 사야 돼요.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고. 왜냐면 누르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가려면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힘이 없어요. 누르는 힘이 없다 보니까 내려가려면 돈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일봉 저가 깨고 고가 깨고. 자, 내일 위가 열렸겠죠. 네. 위를 열어놨습니다. 네. 위를 열어놨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시간 조정을 했는데 아직도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미친듯이 관리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만약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하락했으면 이제 어쨌든 하락하려고 모양새를 잡는 건데, 반대로 거래량은 줄고 종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415대까지 열리는 건데, 거래량을 계속 아래쪽에다 두고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아래 꼬리도 있고 양봉인데, 저가 고가 다 깼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계속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은 위쪽을 열었습니다. 네? 일봉은 위쪽을 열어놨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선물도 똑같습니다. 네, 선물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봉. 주봉은 여기는 상단선이 있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딱 상단선에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네. 고가를 넘을 거냐 말 거냐. 고가를 넘으면 100이에요. 100. 네? 100이라고 10번 연속 넘었다고요. 네. 고가를 넘으면 100. 고가를 넘지 않으면 90. 매수하고 싶으시면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봉은 사실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싶으시면 저가를 지키면 되고, 매도하고 싶으시면 고가를 지키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선물 빼고는 주봉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눌러야 된다. 상단선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찍어 눌러야 됩니다. 자,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 안 하죠. 매도 안 하잖아요. 돈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게 하려면 개인이 매수 못하게 막아야죠. 계속 개인 매수를 막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추세가 돌아가지 못하게 계속 막아요. 막고 있습니다.
뭐 돈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하루에 거의 뭐 6천억, 5천억, 7천억 막 계속 쏟아집니다. 개인이 7,246억 매도했고 외국인이 6,037억 매수, 기관이 530억 매수예요. 선물은 1조 샀어요, 1조. 자, 7월 달만 따지면 한 6조 되지 않을까요? 6조? 6조? 6.4조요. 이 정도 돈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개인이 매도한 돈이 6.4조예요. 이건 2023년도 11월 달 수준이에요. 6.4조면. 예. 외국인은 5.3조 샀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이렇게 거래한 게 7월 달만 그래요. 나머지 다른 이런 식으로 거래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꼭대기에서 예,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면 아니 월봉으로 보면 지금이 굉장히 고점이잖아요. 408에서 437까지 대략 한 30% 올리는 동안에 6.4조를 때려박았어요. 정작 357에서 422까지 대략 60%? 60% 넘죠? 65% 올리는 동안에는 예, 개인에게 매도시킨 돈이 없고 예, 7월 달에 30% 올리는데 들어간 돈만 6.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월봉은 남은 시간이 2거래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예. 2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뭐 2거래일 동안에 수급을 바꾸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수급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니까 예. 수급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봉은 양봉으로 끝날 거고 주봉이 양봉으로 끝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자금의 흐름만을 봐서는 주봉도 양봉으로 끝내려는 의지가 높겠죠. 고가도 넘겨서 끝내고 싶어 하는 모양새예요. 자, 한 달 동안에 지금 5.3조를 때려 넣었는데 뭐 대부분이 삼성전자겠죠. 지금 이렇게 돈을 퍼붓고 있는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는 거고 예. 삼성전자를 팔아치워야 내려가겠죠. 삼성전자를 사서 올리는 거라 예. 삼성전자를 팔아야 내려갈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3조 샀어요. 3조. 그러니까 5.3조 중에 삼성전자가 3조. 그 다음에 한화오션이랑 SK스퀘어 둘이 합쳐서 1조. 그러면 4조죠? 4조. 예. 그러니까 지금 세 종목이 4조고, 그럼 1.3조 남잖아요? 1.3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수, 페타시스, 기아, SK, 한국전력, 두산,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렇게 많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산 거지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주력으로 보시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예, 삼성전자를 팔아야 이제 삼성전자를 죽이면서 내려가겠죠. 지금 종목으로 보면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종목에만 자금이 쏠려 있는 거고 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동안 하이닉스는 팔고 있죠. 그래서 6월 달까지 올리는데 이 공을 세웠던 종목들은 이제 매수가 안 들어오고 그동안 쉬고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튼
지금 개인의 수급만을 봐서는 월봉이 무너지긴 쉽지 않다. 주봉도 무너뜨리기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점인데, 지금이 사실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14주 연속 저가를 올린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저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지켜요. 계속 지키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조정을 하면 무너질 거예요. 조정을 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조정이 안 오는 거죠. 사람들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조는 조정이 오면 무너져요. 그래서 조정이 쉽게 오면 안 되는 거죠. 조정이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408까지 내린다. 그러면 408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봉의 저가가 깨져요. 그것도 다음 달에. 그러면 8월 달에 7월 달 저가를 깨면 어떤 봉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조정일까? 잘못하면 월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조정이 나올 수 없게 계속 외국인은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 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봉 망가지면 반대로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게 상승을 하려면 계속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 양봉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고 2개월봉을 양봉으로 만들고 분기봉을 양봉으로 만들어서 계속 시간을 질질질질질 끌어야 위로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하락이 와서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어. 만약에 8월 달에. 그러다가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니까 2개월도 음봉으로 바뀌어. 그러다가 시간 더 지나서 9월 달 됐더니 분기봉도 음봉으로 바뀌어.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408이라고요. 그러면 408에서 435를 계산해 보세요. 30%예요, 30%. 그러니까 여기서 30% 내리면 무너지는 거라고. 여기서 30%가 내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한 장이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엄청난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고 무너뜨리지 못하게 관리하는 자가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는 자는 외국인이잖아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상방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주봉 저가도 못 깨는데 지금 월봉, 음봉이나 뭐 이런 얘기는 월말까지는 꺼내지도 못하겠죠. 상방으로 갈아타시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가능하다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왜? 주봉이 저가를 깨면 408까지 내려가는 길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관세 발표까지 2거래일 남았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 3거래이구나. 금요일 정도에 발표를 할 거니까. 과연 관세가 악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관세가 악재가 될 거라면 일단 그 전에 알아서 증시를 아래쪽으로 돌릴 텐데 지금 자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관세가 악재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뜻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악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악재일 수도 있는 것과 악재라고 주장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악재라고 주장할 만큼의 그 정도 수준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절대로 하락이 없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듯이 미친 듯이 월말에 거의 일주일 넘게 외국인이 개인에게 현물 매도를 막 떠넘기고 있어요. 대부분의 금액이 10거래일 안에 지금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10거래일 안에 다 발생하고 있는 거라 좀 황당하긴 해요. 저 밑에서 저점에서 돈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으면 꽤 수익이 났을 텐데 이거는 지수가 꼭대기까지 온 상태에서 돈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는 아직까지 하방에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이고 아직 주봉의 고가를 넘지는 않았어요. 주봉의 고가를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주봉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오버나이트에서 매도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고가를 넘길 만큼의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예, 뭐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